안녕하세요, 고프로입니다. 어제는 좀 화가 좀 나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했는데요. 해프닝이라고 그냥 넘기기에는 아직까지도 여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있었던 이슈를 잠깐 정리를 해보면 HLB 미국 자회사죠. 엘레바 테라퓨틱스 정세호 대표가 한 언론과의 재승인 신청에 대한 인터뷰에서 항서제약과의 협의를 통해서 늦어도 10월 경에는 재신청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10일 기사화가 된 후에 어제 장중에 국내 언론에서 보시면 이르면 10월에 허가 재심사를 신청하겠다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온 후에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결국 시간의 하한가까지 기록을 했는데요. 자, 보시면은 아까 전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게 원래 기사고요. 지금 기사가 업데이트 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회사에서 정정 요청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새로 바뀐 내용입니다. 9월에서 10월로 정정이 되었죠. 7월 또는 8월에 재승인 신청을 하면서 단기간 내에 승인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서 일부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오늘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바로 블로그를 통해서 회사에서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요. 이야기가 조금 다르죠. 자, 팩트는 서류 제출 같은 경우에는 항서제약과 협의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 자, 늦어도 9월에서 10월까지는 마무리될 것이다. 자, 이런 내용이었고, 한국의 언론에서는 이렇게 이르면 10월이라고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실망하셨던 분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무 걱정하지 않기를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글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공지한 사항을 보면 약간 어감이 다르죠? 자, 바꿔서 말하면은 9월에서 10월이라고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한 얘기는 시기가 아무래도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같은 말이라도 굳이 저렇게 답변을 해야 했을까? 빠르게 준비를 해서 제출할 예정이다. 이 정도로만 했어도 어제 같은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좀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딱 공매도 세력들이 물어뜯기 좋게 먹이를 제공해 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빌미를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종종 나올 수 있겠죠. 없는 것도 지금 만들 판인데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자, 결과적으로 이번에 아스코에서 발표한 글로벌 3상 임상시험 최종 임상 결과 데이터를 재심사 요청서를 함께 제출하게 될 텐데요. OS 기간에 있어서 23.8개월이라는 경이적인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승인은 이미 기정사실이라는 상황 속에서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약효가 떨어졌다든지 제조상의 새로운 문제가 발견되었다 이런 건 아니죠. 단지 승인 일정이 추가적인 임상 결과를 포함하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잡아서 우리가 기대했던 9월, 10월에서 조금 늦춰졌다는 거죠. 많은 분들께서도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난번 미팅 결과 발표를 통해서 보완 자료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예전 거 그대로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저도 그러면 좋겠지만 이번 임상 결과에 있어서 더 나은 최종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업데이트를 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만약에 임상 결과에 대한 업데이트가 없었다면 당장 빠르면 다음 주, 그 다음 주라도 제출이 가능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처음 제출되었던 전체 생존 기간에 대해서 21.1개월이었죠. 자, 이걸 그냥 제출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죠. 2026년 글로벌 3상 완료가 예정되어 있는 옵티브 여보이에 대한 약물이 전체 생존 기간에 있어서 보시면 23.7개월이죠. 리버세라믹과 캄넬리 주마비를 능가하는 신청에 대한 부분들이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자, 승인 시기는 물론 효과 면에서도 여기 리보세라믹과 캄넬리 주마비의 우수성이 입증이 되었지만 생존 기간이 기존 것으로 하게 된다면은 아까 22.1개월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그대로 제출하게 됐을 때는 여기에 있는 옵티보 여보이에 대한 23.7개월보다 못 미치기 때문에 후발 주자에게 추월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당연히 점유율 확대 측면에서는 무조건적으로 23.8개월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회사 측도 업데이트를 하기로 결정을 했을 것이고 어쩔 수가 없는 이러한 부분이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거.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건 이런 것이겠죠. 오히려 길게 보면은 신약의 가치와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자, 이것을 전화위복으로 여겨야 한다는 거죠. 자,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현재도 승인 시점에 대한 여파로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기회로 봐야 된다. 기회로 보셔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하락 변동성 시간 외 거래에서 88,800원입니다. 시간의 하향가가 거의 8,900원 이렇게 빠졌는데요. 자, 보시면은 장기 이평선 60일선 그리고 120일선이 수렴하고 있는 이 위치로 볼 수가 있겠죠. 추가적으로 세력들에게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 바로 여기 8만원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잠시 후에 왜 이 구간이 중요한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결과적으로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2개월이라는 기간을 벌었다. 자, 벌게 됐다. 자, 이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변동성들을 계속해서 키우면서 현재 남아있는 이 공매도 잔고 수량을 최대한 싼 가격에 갚아 나가려고 할 것이다. 자, 그리고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헤지펀드 입장에서도 급등 전에 최대한 싼 가격의 물량을 매집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급적인 변화들을 체크를 하면서 자, 이들의 의도에 당하지 않고 중심을 잡고 효율적인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겠죠. 이 부분 전부 다 제가 체크를 하면서 함께 대응을 할 테니까 자,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해 드렸던 부분이 계속해서 분할 매수 그리고 분할 매도 관점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에서도 추가적인 대응이 훨씬 효율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이 구간에서 분할 매도 관점에서 우리가 대응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추가적인 대응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영상을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분할 매도 관점에서 확정 수익을 챙겨놓고 나서 그리고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추가적인 대응을 해 가야 된다. 그리고 제가 또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또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도 있는데, 자, 6만원, 5만원 이렇게까지 변동성이 생긴다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세력들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구간 중요 라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구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수급적인 요인을 봤을 때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외국인들의 비중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비중이 이탈한 부분이 있습니까? 자, 오히려 비중이 더 늘었죠. 어제는. 오늘 보더라도 22%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외인 세력들도 물려 있다. 자, 이들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게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창구별로 들어가서 살펴본다고 했을 때 어제 어떤 흐름이 나왔느냐 보면은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 분들이 가장 많이 물량이 나오면서 이러한 변동성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우리가 기간을 조금 더 넓혀서 보면은 2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던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돈의 흐름을 추적을 해 봤을 때 여전히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UBS 증권, 메릴린치, 모건 스탠리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외인 창고에서 엄청난 물량을 집어넣었다라는 거. 특히 이 구간에서 엄청난 저점에서 물량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최근에 어떻습니까? 3거래 연속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나타났던 시점에서 공격적으로 물량을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이들의 평단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이 중간선이라고 한다면 8만원 선 위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구간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변동성을 만들면서 이들이 추가적인 평단가 작업에 들어가고, 그리고 공매도 세력과 같은 경우에는 싼 가격의 물량을 갚아 나가려고 할 것이다. 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변동성 안에서 아무런 대응 없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우리도 추가 매수 그리고 상단에서 또 매도를 하면서 단기적인 수익을 챙겨갈 수도 있고요. 분할 매수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조정을 오히려 반대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골드만삭스나 메릴린치가 6개월 동안의 돈의 흐름을 추적을 해봤을 때 엄청난 물량을 집어넣고 있었다. 바꿔 말하면 이들이 공매도 잔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갚아나가고 있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이들이 어디에서 물량을 집어넣는지 본다면 이 자리에서도 12만 9천원까지 상승하는 구간 안에서도 6만원에서 6만 5천원 구간이 올 때마다 엄청난 물량을 집어넣은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죠. 물량이 들어왔던 구간을 살펴봤을 때 최소한 이 구간 안에서는 공매도 세력들
세력들도 이 구간이 저가의 영향이고 공매도 잔고를 갚아나갈 수가 있는 만큼 효율적인 대응이 이 구간에서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도 물량을 집어넣었을 테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공매도 잔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공매도 대량 보유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창구가 어디인지 우리가 지난번에도 영상에서 확인을 했었죠. 골드만삭스와 메릴린치 이 두 개의 창구가 대량 보유자의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에 이름이 올라가려면 비중이 0.5% 이상이어야 된다고 다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부분들을 보시면 비중이 2.1%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개의 창구에서 최소한 285만 주 가량이 남아 있다라고 했을 때 140만 주 이상의 물량이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210만 주가량 6개월 동안 갔다라고 한다면 140만 주에 대해서도 6만 5천 원 구간이 온다 했을 때 강력하게 공매도 잔고를 갚아나가는 쇼커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최소한이 8만 원 선에서 지지 움직임이 있을 테고요.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자, 6만 원대 온다고 했을 때 공매도 쇼커버가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주가를 강하게 받치고, 자, 그런 부분이 끌어올리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자, 결과적으로 공매도 세력들은 1개월에서 2개월 정도의 시간을 벌었고 아직 살까 말까 늦진 않았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신규 매수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자, 우리와 같이 대응 전략을 갖고 있는 쪽에서도 오히려 단기 수익과 물량을 더 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물량을 던져야 되겠습니까? 자, 아니라는 거죠. 물론 대응 전략이 없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그만 변동성이 나타나더라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멘탈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응과 전략을 준비를 꼭 하셔야 되고요. 무작정 막연하게 오를 것이다 라는 생각만으로 어떠한 대응 없이 그냥 쭉 들고 가시는 거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놔두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부분들, 여러분들의 수구적인 요인들과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이슈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지 우리의 소중한 투자금을 지켜내고 계좌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점 찍어놓고 상승만 하는 종목은 없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할 매도, 분할 매수 관점에서 필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소중한 투자금을 지켜낼 수가 있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대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아직까지 혼자 고민하고 계시다면은 여기 보시는 제 개인 전화번호를 한번 남겨드려 볼 테니까 상단에 있는 번호가 나와 있죠. 제 개인 번호인데 이쪽으로 문자를 H 또는 뭐 영어 한글 다 상관없습니다. H 또는 H 이렇게 한글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알아보실 수만 있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매수 매도 타점 관련해가지고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제가 최대한 장 전에 여러분들께 신호를 드릴 거고요. 또 변동성이 커질 때는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신호를 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여러분들 남겨주시고 함께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어떻게 신호를 보내드리는지 잠깐 보시면 어제였죠? 그 전날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문자로 이렇게 신호를 보내드렸는데요. 보시면 이날입니다. 제 문자 받고 바로 대응을 하셨던 분들은 손실을 줄이는 것은 물론 앞으로 재진입 타점을 잡아서 다시 신호를 드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수익이 극대화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슈와 세력들이 만드는 이런 변동성들이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 전략을 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전화번호로 H, 한글이든 영어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알아보기만 할 수 있도록 H 문자를 보내주셔서 한번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귀찮아서라든지 믿음이 부족하신 분들은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바로 따라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검증 차원에서 한번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특별히 주말 동안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HLB가 아니더라도 물려있거나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종목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종목은 제가 진단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H 옆에 다른 종목도 같이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마찬가지로 제가 앞으로의 대응 전략 그리고 각 매도 매수 타점 등을 향후 전망과 함께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다른 종목도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정말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시간 외에 하한가를 기록을 했었고, 자, 오늘도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런 변동성에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같이 대응을 해 나가야 되고, 이런 변동성을 만든 이슈가 팩트로 확인이 꼭 되어야지 여러분들이 마음을 붙잡고 대응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주식 투자가 본업이 아니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이 주식에 대해서만 정보를 찾아보고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보다는 좀 더 정보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측면에서도 최대한 저를 많이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은 제가 고민해서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해드리는 대응 전략 자료집을 받아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소통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또 제가 소통방의 이슈라든지 팩트라든지 그리고 단기적인 수익을 노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종목에 대한 분할 매수, 매도와 관련되는 그런 정보들을 모두 다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활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저는 작년부터 LCLB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쭉 정리를 해 오고 있었고요. 6월달이죠. 지난달 것 보시면은 제가 매일같이 정리를 해서 소통방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궁금하시는 최종 목표가 그리고 구간별 목표가, 자, 구간별 매수 매도 가격 및 그다음에 비중까지 제안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오늘과 같이 이게 변동성이 있는 각 가격대별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응 방법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자, LCAB 가장 큰 수익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고요. 혹시 이런 자료집이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은 상단에 보시면 제 전화번호가 있는데 전화번호에다가 H, 영어도 좋고 한글로 H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자료집을 최근 날짜 거를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괜찮겠다 하시는 분은 소통방에 오셔서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자료집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는 HLB에 관련된 그런 중요한 문서라든지 자료가 제가 중간중간 관련 이슈와 함께 올려드리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소통방에 오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에 소통방 이렇게 해주시면 대응 자료집과 관련 자료 이런 모든 것을 다 공유할 수 있는 소통방으로 제가 입장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신속한 정보와 대응을 원하신다면은 자, 여기 보이는 제 개인 전화번호로 H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자료라든지 키움증권 설명서,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신 부분은 자, 자료라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문자로 자료를 보내드릴 거고요. H라고 보내주신 분들은 소통방도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자, 소통방에 들어오시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제 전략 대응집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보실 수 있고요. 저희 소통방에 계신 구독자분들끼리 서로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혼자 외롭게 매매하지 마시고 방에 오셔서 즐겁게 친목 다지면서 매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HLB에 대한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